안녕하세요. AI 부동산 가이드의 김태윤입니다. 제가 요즘 한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한 부부의 세계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어찌나 재밌던지요. 본방사수 중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화가 나면서도 흥미로워서요. 계속해서 잘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나도 멋져서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살기 좋아 보이는 동네에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동산 러버인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익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혹은 관심 있는 지역,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오늘도 소통창구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이용해 주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들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AI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야겠죠. 국내 1호입니다. 국내 1호 부동산 AI 빅데이터 전문가이신 데이터 노즈의 김기원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오늘 정말로 날씨도 너무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네. 이제 진짜 봄이 왔다 싶은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이 시기에 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빅데이터로 네. 바라본 부동산 시장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나도 흥미롭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그 전에요. 오늘 시장을 달군 부동산 시장 뉴스들 한번 살펴보시죠. 주택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청약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선 수백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반면 지방에서는 청약자가 단 3명에 불과한 단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이 본격화되면 지역 간 온도차도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이의 신청 건수엔 3만 5천 건으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국토부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공시가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개월 가까이 지속하던 창원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5개 구 가운데 성산구를 제외한 4개 구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창원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84.1로 앞주보다 0.02%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울산 지역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 1분기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실거래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1분기 울산 매매 거래가는 분양 가격에 비해 3,015만 원 상승했으며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은 8.11%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뉴스들 이 4개로 추리기가 굉장히 어렵던데요. 네. 오늘 어떤 뉴스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 네, 2가지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공시가격 급등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창원 쪽 아파트 시장에 대한 뉴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게요. 창원 아파트가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분기에는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창원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아, 네. 경남의 이제 대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창원인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하락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이제 상승의 에너지가 좀 불어오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최근에 어떤 코로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살짝 다시 좀 하락세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신종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불구하고 네. 상승세가 지금 2년 이내 최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아,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지속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경남 지역과 경북 네, 지역을 경남, 살펴볼 경북, 것 같은데요. 한번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부동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우리 김기현 대표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네.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오늘은 이제 제가 23일 날, 네. 4월 23일 날 이제 블로그 이제 3만 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부터 그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몇 네. 명이 지금 신청을 지금 한 했나요? 600분 이상 신청을 600명이요? 하셨고요. 벌써요? 네. 저희 아직 방송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드셨나 봐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 제가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T의 유튜브 채널 들어와 보시면요. 저희 이 4월 23일입니다. 목요일 밤 8시에 AI로 본 경제 부동산 강연회라는 채널이 개설이 됩니다. 저희 방송 신청하시면요.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혹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AI 부동산 가이드라고 딱 치시면요. 저희 또 방송창 딱 나오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우리가 그동안 서울, 인천, 그리고 충청도 이렇게 네. 봤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쑥 한번 리뷰 좀 해주시고요. 아, 그 네. 다음 지역은 어떤 건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개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도권 지역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씩 데이터가 좀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인천은 우선 상승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대전과 세종을 봤고, 대전은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원래는 저평가 상태였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씩 고평가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락 전환세로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막 뿜어내기 시작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히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의 좀 기운이 상당히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경남과 경북, 그리고 내일이 부산, 대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못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일단 경남, 경북도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뭔가 상승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데이터로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경남과 경북 지역을 짚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경남부터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벌써 3주차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4주차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방송이라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지난 2주 동안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 봤고요. 제가 한번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경남의 매매가와 전세가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이제 한국감정원 데이터고요. 한국감정원 데이터로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제 상승의 기운이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남이 지금 지난 한 6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저평가 지수 순위가 현재 5위입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전국까지 포함해서 18개 중에서 지금 5위고요. 그래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소득 대비한 경남의 아파트 가격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남은 2010년, 11년이 굉장히 고점이었습니다.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후로 엄청난 하락세를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 지금 2008년, 9년만큼 굉장히 지금 저렴해진 이런 시기가 됐고요.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경남의 아파트 가격이 매우 지금 저렴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가 대비해서 얼마나 또 경남의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빨간색일수록 고평가이고 초록색이 진하고 높을수록 저평가인데요.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한 5년 중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인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소득이나 물가나 전세 대비해서 경남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경남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셨으니까 언제 사는 게 좋은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남의 전세가율은 거의 사상 최고치고 살짝 지금 최고점 대비 살짝 내려가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남의 아파트를 사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사시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경남에 과연 매수세가 얼마나 몰리는지 또 전세 수급은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남의 지금 매도세, 즉 파란색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던 이 주황색 매수세는 거의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매수세가 좀 생겼다가 다시 좀 죽긴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매수세가 좀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매매 수급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또 매매 수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세 수급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전세 수급이 지금 굉장히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경남에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고요. 전세가 수요가 더 많다라면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몇 년 만에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 데이터는 이제 지금 또 처음 보실 텐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어떤 시도별로 어떤 매매 수급을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국의 시도를 하나의 차트에 넣어서 현재의 어떤 수급 상황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차트에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리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라면 전국에서 매수세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다라면 전국에서 매도세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앵커님, 네. 전국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자, 전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지역은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어딜까요? 대전입니다. 아, 맞습니다. 빙고. 자, 네, 그러면 대전. 사람들이 팔고 싶은 가장 매도세가 많은 센 지역은 어딜까요? 지금 제주는 옮겨간 거죠? 제주는 옮겨간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부산이네요. 맞습니다. 네. 현재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전국에서 매수세는 별로 없고 매도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부산이에요. 네. 오, 의외인데요? 의외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자, 반면에 지금 아까 제주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주도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네. 제주도는 지금 엄청난 움직임이 크고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이 데이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지금 매수세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주도 데이터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제주도는 어떤 데이터가 좋냐면 제주도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 물량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제주도의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 매수세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님, 요거 네. 대전이요. 사실 맨 오른쪽에 있지만 네. 지금 초기 때보다는 또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예, 많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으면 최근에 몇 주 동안의 이런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 상당히 좋은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국에서 전세 수급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정말 없겠죠. 네, 그래서 전세 수급이 높은 지역은 전세가도 계속 좋고 매매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반면에 전세 수급이 밑에 있다. 그래서 밑에 있을수록 공급보다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전세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기준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역이 100보다 다 높아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지금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은 걸로 봐서 향후 당분간 1, 2년 동안은 특별한 어떤 입주 물량의 과잉만 없다라면 어떤 전세가는 굉장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고 또 여기에 뭔가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한 경제에 대한 큰 여파만 없다라면 전세가는 상당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경남의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지금 이 전세 수급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 전세 수급 데이터가 앞으로도 좋을 건지 나빠질 건지를 알려면 입주 물량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경남의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19년까지가 입주 폭탄이었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높았죠. 그래서 입주 폭탄이었는데 이제는 입주 폭탄이 끝나고 앞으로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남이 입주 비율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경남의 아파트가 100개라면 지금 새 아파트는 2.9개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새 아파트가 없고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은 이렇게 좋아진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지금 굉장히 급감을 하기 때문에 경남 지역의 어떤 전세가는 계속 강세를 띌 거고 당연히 그동안 별로 좋지 않았던 매매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남의 지금 미분양은 여전히 평균보다 지금 꽤 많은 수치예요. 그래서 아직도 14,000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물량도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공급 물량과 입주 미분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남의 아파트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공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의 인구수와 세대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남의 세대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인구수도 빨간색인 걸로 봐서 증가를 했고 최근에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걸로 봐도 경남의 인구나 세대수 추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는 경남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인덱스를 볼 텐데요. 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경남에서 대출을 받아다가 집을 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5등. 그래서 꽤 지금 높은 수치죠. 그래서 경남이 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한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 좀 높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이제 상당히 이제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5년부터 한 8년, 9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어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가 높았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좀 높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닥 좋지 않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경남의 지역별로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눈에 띄죠. 그래서 김해시가 가장 원도 크고 색상이 빨갛죠. 그래서 김해시가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게 지금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양산시, 그 다음에 창원시 성산구, 그 다음에 진주시, 그 다음에 창원시 의창구 요 정도가 지금 색상이 빨개서 시가총액이 큰 지역들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시가총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최근에 김해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경남의 대장인 김해가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해 다음으로 또 시가총액이 큰 곳이 양산인데 양산의 또 읍면동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물금읍이라고 해서 여기가 원도 제일 크고 색상이 제일 빨갛죠. 그래서 양산은 여기가 이제 대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양산의 물금읍 요 아파트 시가총액이 계속 이제 늘었는데 이거는 신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던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내렸다가 살짝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경남의 아파트를 누가 사는지, 그래서 경남에 사시는 분들이 사는지 아니면 서울 사람들이나 외부 투자자들이 사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니까 서울 사람들, 이게 X축은, 그러니까 가로축은 서울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창원인데 창원 전체를 합해도 700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 투자자들, 즉 서울 사람들 빼고 경남에 사시는 분들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산 곳을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양산이에요. 양산. 예, 맨 위에 있죠. 근데 양산을 몇 천 채나 샀어요? 지금 거의 6천 채 가깝게 샀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기 외부에는 양산에 바로 가까운 부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산 사시는 분들이 아마도 양산을 굉장히 많이 샀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각 매수 주체별로 거래량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어떤 경남에 사시는 분, 또 그 시군구에 사시는 분, 또 그 주변에 사는 어떤 외부 기타 이런 매수 주체들도 많이 사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많이 샀었을 때가 2018년 말 2019년 초에 서울에서는 어떤 경남에 대한 지역 아파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인 시세 상승이 있기 전에 거래량에 대한 상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경남이 저평가이고 거래량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뭐 전세가율, 매물수익 안 좋은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미분양이 조금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출 위험 인덱스가 좀 높다라는 거, 요거 빼고는 사실은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런 경제 여파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라면 어떤 조선업, 그 다음에 정유업 이쪽 비중이 아무래도 경남 지역에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업종에 대한 이런 큰 악화만 없다라면 데이터대로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만약에 그쪽 업황이 좀 안 좋아진다라면 조금은 이런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꽤 좀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종합 의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경남 좋죠. 지역이 굉장히 네. 좋네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대출 위험,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대출 위험 인덱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네, 너무너무 높았는데 이거 조금씩 네. 줄어들고 있어서 양호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남 지역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경북 네.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부탁드려요. 네, 자 이번엔 경북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북의 이제 시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KB부동산 데이터, 그러니까 시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 시세가 있고 한국감정원 시세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세의 기준이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데이터가 조금 더 시세를 좀 더 실거래가를 좀 빨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이 시세 데이터가 이제 KB 부동산이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KB 부동산은 데이터라 보니까 매매 전세가 여전히 지금 약세인 걸로 보이고 있고, 다만 하락폭은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감정원 데이터로 보니까요, 경북도 여전히 아직도 하락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왔었는데 경북은 아직도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경북은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매매세 저평가 인덱스가 아까 경남은 5위였는데 경북은 지금 2위예요. 그래서 5%로 경남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평가 지수 추이도 굉장히 올라가면서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2010년, 11년이 경북의 아파트의 소득 대비한 최고의 저점이었고, 저때가 또 아파트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고점이었냐면 15년, 16년 저때가 경북의 아파트가 소득 대비 제일 비쌌을 때인데, 저때가 또 공교롭게도 아파트 가격이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최근에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한 무릎 밑에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경북의 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도 과거 2008년, 9년이 굉장히 저평가였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6년이 빨간불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저 당시가 굉장히 고평가였고, 그리고 다시 최근에 또 거의 전고점과 비슷하게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대비해서 경북의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북의 지금 전세가율은 8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어떤 경북의 아파트를 매수를 고려를 해봐도 괜찮을 만큼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살려고 지금 매수세가 좀 몰리는지 이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매도세는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매수세가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바닥을 기던 모습보다는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지금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사람들이 꿈틀꿈틀 경북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본질적인 데이터인 이 전세 수급 데이터, 밑에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100보다 지금 꽤 높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지금 전세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더 많아서 좀 안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좀 돼 가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그러면 향후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입주 물량만 작으면 전세 수급은 앞으로 크게 나빠질 일 절대 없을 거고요. 앞으로 좋아질 일이 많겠죠. 자, 그런데 경북도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2015년부터 무려 거의 5년 동안이 입주 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사실은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에 입주 폭탄까지 있다 보니까 지난 한 4년, 5년간을 계속 내리기만 했었는데, 자, 이제는 경북의 따뜻한 봄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20년, 21년을 입주 물량을 끝으로 22년부터는 아예 단 한 채도 없어요. 예, 아직은 예정이 된 게 단 한 채도 없고요. 그래서 경남도 좋았지만 경북은 지금 2.8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지금 2.8개밖에 없다. 그렇게 아주 작다라고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또 미분양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경남보다 더 좋아요. 지금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평균보다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이제 1년 안에 다 이제 완전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마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그 누구도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북의 아파트 시장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구와 세대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는 지난 2014년 이후로 1.5% 정도 인구는 감소했지만 세대수가 무려 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감소 속도보다는 세대수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인구나 세대수로 인한 어떤 이런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경북의 주택담보대출 유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남이 5위 59.9%였는데요. 경북은 지금 46.4%. 그래서 경남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좀 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좀 빨간 불이죠.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대비해서는 그래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조금은 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북의 시군구별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자,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가총액 데이터로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경북에서는 어떤 지역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딱 알죠. 네. 그 제일 빨간 게 구미시가 제일 빨간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이 경산시인가요? 네, 그 다음이 포항시 북구. 맞습니다. 그 빨간색 있는 부분이 그렇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거의 박사가 다 그런가요? 되셨고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은 구미와 경산과 포항시 북구 아파트 시장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경산시가 원래는 3등이었거든요. 근데 경산시가 최근에 계속 올라와서 지금 경산시가 시가총액 2등이 됐어요. 그래서 경산시가 있고요. 시가총액 1등은 여전히 구미시가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데이터만 봐도 어디가 오르고 내리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포항시 북구 같은 경우가 조금 지금 최근에 쭉 좀 올라가고 있는데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새 아파트가 좀 입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 밑에 보니까 포항시 남구 데이터. 예, 요거는 지금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완만하게 최근에 우상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새로 들어온 입주한 아파트가 없는데 기존의 아파트들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씩 지금 상승의 기운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게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큰 구미의 읍면동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구미에서는 어디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냐면 옥계동이 가장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래서 구미의 대장 지역은 옥계동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고아읍입니다. 그 다음에 봉곡동, 도량동 이쪽 지역들이 지금 또 시가총액이 크고요. 그래서 남쪽보다는 구미의 어떤 북쪽 지역들이 아파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는 걸 저희가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지금 옥계동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아직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마지막 가장 최근 데이터 한 3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2월 달보다는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혹시 구미에도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막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에 그러면 아파트를 누가 사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을수록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경북 아파트는 어디냐면 바로 포항입니다. 포항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경북 구미시입니다.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 즉 서울 투자자 빼고 경북 사람들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경산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큰 데이터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미와 포항과 경산, 여기가 이제 크니까 아무래도 이쪽 지역들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 주체별로 관할 시도내 뭐 이런 매수 주체별로 지금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보니까 전부 다 최근에 막대 그래프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모든 매수 주체들이 다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경북의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거래량이 반드시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경북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지금 모든 저평가 인덱스가 다 좋죠. 예, 구 쪽으로, 좋은 쪽으로 지금 가 있고요. 뭐 전세가율, 수급 다 좋습니다. 특히나 뭐,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작고요. 미분양도 점차 좋아지고 있고, 대출금리가 살짝 높긴 하지만 다른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지금 좋기 때문에 종합 의견으로는 지금 상당히 경남과 더불어서 아주 좋다. 그래서 경북도 앞으로는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남과 경북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사실은 저는 경기도권 사람이요.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경기도에서 살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살짝 적었는데 이 지역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분석 감사합니다. 자, 이렇듯 저희는요 부동산 시장을 빅데이터로 통해서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AI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8 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예정인 아파트나 아니면 관심 지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싹 해결해 드릴게요. 자, 강의 정리하고 저희는 고민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의 경북, 경남 지역을 살펴봤으니까요. 이 지역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이 궁금하세요? 경남 김해시 유라 2지구에 있는 원메이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원메이저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망이요. 지금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수 예정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직업이 직장 쪽이라서 여기 지금 좀 매매를 하고 창원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여기서 좀 더 사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고민 싹 해결해 하시고 가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지금 경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일단 김해시가 속한 전반적인 경남의 지금 상황은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이제 보시고 김해에 대한 제가 데이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남 김해시의 매매 전세가 추이를 보니까 이제 막 상승이 시작이 됐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그동안은 굉장히 안 좋다가 이제 막 상승을 시작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운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현장에서? 예, 지금 좀 뭐 매매 실거래가도 좀 많이 보고 오른 것 같고.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해시의 이제 매매세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경남에서 시군구별로 지금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평가된 곳은 창원시 성산구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가 9.5% 저평가되어 있고 김해시는 지금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약 1.8%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득 대비한 이제 경남 김해시 주택 가격 데이터를 보니까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전 저점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많이 지금 내려왔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한 무릎 정도 되는 그 정도 지금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가 대비한 진해시
김해시의 아파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평가 빨간색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초록색 불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김해시 아파트가 지금 물가 대비해서 꽤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김해시 아파트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보니까 최근에 좀 내렸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도 최근에 좀 내려온 이유는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꽤 괜찮고 실수요가 붙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양호하게 보이고요. 자, 입주 물량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신규 입주 비율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김해시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해시 주변에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입주 비율이 초록색인 걸 봐서는 주변에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은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에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지금 입주 폭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이 뚝 떨어졌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입주 물량이 뭐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세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매매가도 계속 힘을 좀 받을 것 같고요. 미분양 데이터도 보니까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도 너무 지금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시의 어떤 세대수 인구수 데이터를 보니까 경남에서 지금 세대수가 지금 두 번째로 증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도 보니까 김해시는 인구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 데이터 지금 대비해서 김해에 지금 사람과 세대수가 많이 지금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 세대수랑 인구수 추이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해시에 지금 그 문의하신 아파트가 장유동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장유동의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김해시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메인 그런 동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장유동이. 예. 그런데 보니까 장유동이 신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데이터가 최근에만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새로 지은 신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은 그런 메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용화동 그 바로 이제 옆에가 용화동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용화동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김해시에서 꽤 있는 편인데 지금 용화동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금 신도시지만 장유동도 지금 최근에 또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문의하신 그 아파트를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좀 상승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저평가 인덱스를 또 보니까 이게 새 아파트라서 제가 새 아파트 지금 5년 미만의 새 아파트만 가지고 제가 저평가 인덱스를 뽑아봤는데 지금 3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김해에서 아주 지금 저평가된 아파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해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안 좋은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의하신 아파트도 굉장히 저평가된 아파트고 그래서 이 아파트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김해시 전체적으로도 좋고 또 해당 아파트도 전망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아파트예요? 아니면 지역일까요? 포항의 네. 이동 그린빌 아파트입니다. 이동 그린빌 아파트요? 네,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작년 말에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네. 앞으로 포항시가 이제 수급 데이터랑 미분양 데이터가 괜찮은 걸로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방송 보셨나 봐요. 네. 좀 풀어주세요, 대표님. 네. 자, 포항시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포항시도 제가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남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드디어 이제 보합세로 조금씩 지금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작은 상승세가 시세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하락세는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평가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 추이가 지금 좋은 모습이고, 지금 경북에서 5등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정도가 포항시 남구가 4.0%예요. 그래서 지금 꽤 좀 지금 저평가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소득 대비해서 지금 경북의 추이를 보니까 와, 소득 대비해서 지금 역사상 최저점입니다. 지금 지난 16년 중에서 소득 대비해서 포항시 남구 아파트가 이렇게 쌌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대비해서도 보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즉 물가 대비해서도 포항시 남구 아파트는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전세가율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2019년 초반을 고점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건 여전히 아직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어떤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걸로 봐도 여전히 아직 좋아 보이고요. 자, 입주 물량을 보니까 입주 물량이 포항시 남구가 0.9. 네, 즉 새 아파트가 아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포항시 또 남구 옆에 있는 북구 보니까 북구도 새 아파트가 여기 0이에요. 0. 데이터가. 그래서 포항시 전체적으로 지금 새 아파트는 지금 거의 없다. 즉 공급 물량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미분양도 보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좀 되고요. 인구수랑 세대수 데이터를 좀 보니까 포항시 남구가 세대수는 좀 1.8% 증가했지만 경북에서는 상당히 좀 증가율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는 지금 이제 꽤 좀 많이 빠졌습니다. 4.4% 지금 좀 빠졌고요. 다만 포항시 남구 옆에 있는 북구를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랑 세대수 증가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포항시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포항시 남구가 조금 줄어들고 그닥 뭐 엄청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구수랑 세대수 추이를 보니까 여전히 뭐 그렇게 아주 나쁜 모습은 좀 아니지만 다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뭐냐면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봤지만 대부분은 인구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랐는데 포항시 남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인구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포항시 남구의 이런 시가총액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가 대장동인가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제 높고요. 그다음 지곡동, 그다음 문의하신 이동은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동네로 이렇게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자, 문의하신 이동 아파트의 이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니까 15년 말, 16년 초에 고점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포항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문의하신 요 이동 아파트의 실거래로도 지금 조금씩 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고점이 지금 2억 4천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꽤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의하신 지금 이동에 있는 이동 그린 빌 명품 아파트의 저평가 지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8.6%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2003년에 입주를 해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제가 순위도 뽑아봤는데 포항에서 9등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꽤 괜찮은 투자를 이렇게 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로 제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 지금 전세 시세는 이제 하락을 끝내고 이제 보합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막 상승을 하려고 하는 초입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평가 인덱스는 너무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고 안 좋은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조금 이제 인구수가 느는 속도보다 세대수가 느는 속도보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포항시 뭐 북구는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변의 인근의 지역이 그런 감소되는 부분을 상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의하신 또 이 이동 그린빌 명품 아파트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의 초입으로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큰 걱정 없이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괜찮을 것 같아요. 믿고 네, 한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무료 유튜브 특강입니다. AI로 본 경제 부동산 강연이라는 주제로 4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밤 8시에 진행이 됩니다. MTN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관련된 방송창 그때 개설이 되고요. 또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AI 부동산 가이드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창 똑같은 거 나오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데이터 노우즈 김기현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AI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5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